여러분, 그 누구도 리플을 팔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사실상 시장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공포감을 조성해 투자자들이 스스로 리플을 팔게끔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도 거대 기관들이 보기엔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리플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요? 블랙록이라는 이름 다들 들어보셨죠? 전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이 거대 자산운용사가 만약 리플 현물 ETF를 출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이유가 사실은 리플 가격을 낮춰서 더 크게 먹으려는 숨은 전략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시나리오를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과연 블랙록과 리플, 그들의 관계는 단순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을까요? 이 비밀스러운 사실들을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리플에서 일했던 로버트 미치닉, 지금은 블랙록의 전무인 그가 스탠퍼드 경제학자와 한 논문을 공동 집필했죠. 해당 논문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비트코인과 리플의 공정 가치를 체계적으로 산출하려는 시도였어요. 제가 그 당시의 논문을 찾아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리플의 공정 가치는 최대 무려 32달러에 달한다는 결론이었죠. 이 결론은 비트코인과 XRP를 가치 이동 및 부저장 기능을 가진 화폐로 보고 거래량과 보유기간 등 8가지 요소를 활용해 적정가를 산출한 결과였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예측이었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논문의 예상치인 93,000달러를 돌파해 현재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2018년이라는 시기에 주목하셔야 해요. 이때 당시 비트코인과 리플 모두 2017년 연말 폭발적인 상승 이후 연일 하락하며 대부분의 투자자가 코인은 거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을 떠났었어요. 그런 시점에 비트코인과 리플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심지어 비트코인을 93,000달러라는 당시에는 모두가 비웃을 만한 예상을 현재에 와서 보면 매우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은 이미 예측했던 가치를 뛰어넘었다고 쳐도 리플은 아직 폭등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블랙록은 리플 현물 ETF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는 듯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만약 블랙록을 포함한 모든 자산운용사가 리플에 관심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블랙록을 제외한 여러 곳의 유명 운용사들은 이미 리플 현물 ETF를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왜 유독 블랙록만 조용할까요? 여기서 우리의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블랙록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ETF의 돈맛을 제대로 봤습니다. 무려 3,5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했죠. 현재 연간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암호화폐 관련 상품으로 벌고 있는 건데요. 이는 출시 후 2년도 되지 않아 달성한 수치예요. 이러한데 그들이 리플 ETF에 손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이들의 냉소적인 태도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도의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록이 움직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들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물량을 던질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밈코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수많은 밈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휩쓸었죠.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왜 하필 지금 수많은 밈코인이 판을 치고 있을까? 우리는 이 현상을 단순히 유행이나 투기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거대 기관들의 전략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밈코인 시장은 거대 자본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밈코인으로 모이면서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기관들은 이 과정에서 다음 대형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블랙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비트 이더 다음 그들의 목표는 리플일 겁니다. 밈코인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인 후에 그 자금이 결국 리플과 같은 본질적 가치가 있는 코인으로 흘러가게끔 유도하는 거죠. 밈코인은 단기적인 수익으로 리플 투자에 필요한 총알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밈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는 동시에 그 자금을 리플과 같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산에 재투자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한 세력들이 리플의 가격을 끌어올리기 전에 이 두 코인에 동시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제 실제 계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리플의 수익률 460% 정도 되죠. 제가 제 수익률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 리플 평단이 700원대라는 건 그만큼 오랜 기간 리플을 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이런 수익률이 실현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실 수 있나요? 저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1,500명이 넘는 분들은
리플처럼 장기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부터 단기적으로 압도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밈코인들의 타점과 매매 전략까지 전부 공유받고 계십니다. 분명 여러분들 중에 리플을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만약 리플이 만원, 10만원 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얼마에 파실 건가요? 중간에 다시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돼서 5%, 10% 수익 보고 털어내실 건가요? 제가 여러분의 멘탈을 케어해드리고 진입 타점, 최고점 매도가 전부 잡아드리겠습니다. 학교엔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이 있듯 여러분에겐 저 강프로가 성공적인 투자의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는 리플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리플을 축적해왔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2018년에 논문을 집필한 로버트 미치닉이 과거에 리플에서 근무한 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JP모건은 과거에 귀금속 시장을 조작한 혐의로 벌금을 문 전력도 있습니다. 베르산의 말처럼 여러분도 시장 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리플의 실질적 가치를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거대한 세력들은 개인들보다 몇 년씩 앞서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기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더 결정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여러분, 블랙록이 리플의 핵심 투자자인 SBI 홀딩스의 지분을 4.6%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블랙록은 이미 SBI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ETF를 출시하지 않더라도 이미 리플 생태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죠.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시나요? 블랙록은 이미 리플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로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냉소적인 발언은 투자자들을 속여서 더 낮은 가격,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블랙록이 지금 숨죽이고 리플을 저점 매수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밈코인 같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로 시드를 불려서 하루라도 빨리 리플에 재투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수인 겁니다. 유튜브 정책상 직접 코인명을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독자분들 중 신청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직접 매집하고 있는 소액 투자 종목들을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신 후에 강프로라고 남겨주시고 연락받으실 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핵심 정보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플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이번 불장 저 강프로와 함께 압도적인 수익으로 졸업하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강프로였습니다.